지친 하루를 달래줄 어머니의 손맛 그대로. 올바른 재료와 정성 담은 손질. 홍시로 완성한 달콤한 감칠맛. 집에서도 편하게 택배로 받아보세요. 매콤하게 땡기는 감칠맛. 장간의 양념게장. 검색창에 장간의 양념게장을 검색해보세요. 아까 방송이 시작하면서부터 인사 이후 제일 먼저 나온 말씀들이 경기가 워낙 좋지 않다. 이게 체감이 되고 있는데 내수 경기가 워낙 좋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이 체감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내수를 죽이더라도 끝끝내 밀어붙이는 막 정책들을 쓰잖아요. 막 부동산으로 살리려고 하고, 그리고 그렇게 내수가 무너져도 밀어붙일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는 내수 중심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계부채를 정리하면서 내수 중심국으로 바꾸는 와중에 우리나라는 가계부채를 정리하면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죠. 그리고 건설 마피아들이 굉장히 언론이나 정치계에서도 꽤나 큰 힘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출 중심국을 유지하면서 가계부채를 통해서 경기를 부양해왔단 말이에요. 그것도 위태위태하면서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래도 상식적으로 올라갈 때까지는 버텼는데, 여기서 부동산 폭등을 만들어내면서 문재인 정부 때는 물론이고 코로나 이후엔 더 심각해졌고, 이번 정부가 금리까지 올라가니까 굉장히 그것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 수출까지 타격을 입기 시작하니까 굴지의 대기업들이 전망을 바꾸고 있죠. 특히 얼마 전에 삼성, SK 감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감원을 한 이유가 나오고 있죠. SK에서는 지금 생산 비중을 2분기 40%에서 3분기 30%로 낮춘 데 이어서 4분기에 20%까지 줄일 것이다. 즉 감산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삼성 역시도 반도체 부문 축소를 기정사실화하면서 D램과 낸드 플래시 모두 생산량을 하향 조정할 것이다. 즉 삼성도 SK도 반도체 생산을 감산하겠다. 감산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100명이 사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100개를 딱 만들면은 조금 애매하죠? 한 90개 정도를 만들어서 팔면은 어느 정도 잘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예전에 100명씩 사던 게 지금 50명밖에 안 사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경기가 위축된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경쟁사가 생긴 거죠. 우리 것만 좋다라고 했는데 비슷한 성능으로 싸게 파는 경쟁사들이 많이 나오면은 그런 거에 밀리는 거죠. 예전에 일본이 수출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도 미국이나 유럽만큼 엄청 좋은 것보다 거의 그것에 준하는 수준까지 올라갔는데, 당시 엔화가 뭐 1달러당 200엔 막 이렇게 됐으니까 가격이 엄청 싸게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를 해서 수출이 늘었던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빡쳐가지고 플라자합이 들어갔던 것처럼.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뭐 삼성 위기설 나오고 SK 뭐 감원시키고, 삼성 SK 뿐만이 아니라 뭐 LG라든가 뭐 굴지의 대기업들이 다 지금 감원이 들어가고 있는 게, 내수는 어차피 안 좋았어요. 여기에 이제 수출까지 안 좋아질 것이 전망이 되니까 감산 들어가기 시작한 거 아니냐. 기술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여력이 좋지 않죠, 지금. 회사 사정이 좋지 않으니까. 그럴 때는 또 내수에서 또 든든하게 버텨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내수는 이미 수출보다 먼저 더 박살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총체적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 대선 이후에 어느 후보가 당선이 되든 간에, 특히 트럼프가 되면 더 심화될 테지만 결국 미중 무역 갈등은 계속 될 거예요. 될 수밖에 없어요. 미국은 G2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고. 근데 중국이 너무 많이 올라왔죠. 보통은 그렇게 올라오기 전에 짓밟기 마련인데 하필 중국이 올라오는 시기에 글로벌 금융위기 터져가지고 미국이 타이밍을 놓치다 보니까 지금 밟기가 쉽게 않아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미중 무역 갈등은 계속 될 거예요. 지금 중국 경제가 안 좋을 때.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타격을 받을 나라는 어디다? 한국이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전부터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나라가 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냐? 경제 체력이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거기에 중국이랑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일개 라이트하우스의 의견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무시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거 거의 한 5년 전에 이야기했어요. 미중 무역전쟁 터질 때. 그 이야기를 지금 IMF에서 하고 있다. 길게 보면은 무역 갈등은 전 세계에 손실을 주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타격받을 나라가 한국이다. 그러면 한국은 이것을 기회로 살리기 위해서 고사양 반도체 수출을 늘려서 이런 상황에 대응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기업들의 체력이 좋지 않으니까 감산을 하고 있다. 요게 지금 세계 경제에서 우리나라의 지금 현 상황이에요. 결국엔 경제 체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체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내수가 탄탄하고 수출은 그 다음이에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왜 세계적으로 내수로 경제 위주로 바꿨냐? 글로벌 금융위기가 왜 터졌어요? 세계적으로 밀접하게 관계를 맺으면서 수출 수입 위주로 크게 시장을 돌린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좋을 땐 굉장히 좋아요.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 뭐 동남아시아보다 농사 짓기 좋은 나라는 아니죠. 대신에 그런 것들을 농사를 그쪽에다 맡기고 식량은 사면서 우리나라는 고급 기술로 비싸게 팔아먹으면은 입장에서는 좋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런 식으로 했는데 거기가 흉작이 들어가. 그러면 우리나라는 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무너지는 거죠. 글로벌 금융위기가 이런 식으로 터졌단 말이에요. 세계적으로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면서.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내수를 살리려고 했던 거고,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그 내수를 살리는 정책 중에서 핵심은 여러 가지 거품을 빼고, 거품을 빼기 위해서는 가계부채를 축소해야 되죠. 우리나라 가장 큰 문제는 가계부채예요. 가계부채가 심각하니까 내수가 안 돌아가는 거다. 내수에 쓸 돈이 없으니까. 즉 가계부채를 축소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됐죠. 그래서 계속 위험하다. 중국 다음으로 터질 곳은 우리나라다. 제가 이거를 5년째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그래요? 고장난 시계라고 그러죠. 기우제라고 그러죠. 집값도 마찬가지였고, 집값에 대한 전망도 중국 다음엔 우리나라가 될 것이다. 집값 붕괴로 인해서 나라가 휘청이는 나라는. 지금 와서 보면 어때요? 제가 그때 했던 말들이 틀린 것 같나요? 코로나 터지면서 늦춰지고 정부가 자본주의의 기본을 어겨가면서 관치금융으로 4분의 3을 정책대출로 내주면서 부동산 시장만 버티고 있는 거지 달라진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누가 돼도 중국에 대한 압박은 굉장히 강해질 것이다. 특히 트럼프가 되면 굉장히 심각하죠. 트럼프는 중국에 60%씩 관세 때리고 중국을 제외한 제3국에는 보편적 관세를 20%포인트를 추가 부과를 한다. 트럼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핵심적으로 따져보면 뭐예요? 자국 중심주의적으로 가겠다. 외국에서 너네가 싸게 파는 거,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 얻어내는 것을 그 꼬라지를 지켜보고 있지 않겠다. 근데 문제는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물품의 가격이 올라가고, 가뜩이나 겨우 인플레이션 잡았다 하지만 부문별로는 아직도 인플레이션 불씨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미국에서 저렇게 하면 미국 인플레이션도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금리 인하하기 유리해지겠어요? 해리스가 당선되더라도 속도의 차이만 있을 뿐, 트럼프처럼 하지 않을 정도지 바이든보다 덜 하겠냐. 바이든도 특히 완화하다가 긴축하려고 하다가 긴축하니까 경제는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대선 때 불리하니까 이제 와서 또 올해 한 중순부터 완화하기 시작했는데, 이미 수출의 균열이 가고 있고 여기에 누가 당선되더라도 수출 쪽이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괜히 삼성이나 SK 같은 데서 감원을 하고 감산을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이고 그래서 그렇게 단순화해서 이야기할 게 아니다. 단순화해서 큰 틀로 이야기할 건 큰 틀로 이야기하고, 숲을 보는데 숲을 볼 때마다 나무 하나 다 봐야 돼요? 숲으로 이야기할 때 숲으로 이야기해야죠. 이 숲에는 나무가 엄청 많다. 침엽수가 많든 화렵수가 많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크게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가가지고 자세히 분석할 때는 이 나무는 소나무고 옆에 나무는 다른 나무고 이런 식으로 보는 건 그 다음 할 얘기고,
누가 돼도 위험한 상황이 된 거예요. 앞으로 무역전쟁은 가속화될 것이고 거기 고래 싸움에 끼이는 새우가 되는 나라 중에 하나, 특히 가장 가까이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대기업들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거다. 삼성 위기가 아니라 삼성이 위기를 먼저 감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삼성 위기설이고 삼성만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면은 너무 대기업들을 우습게 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미 큰 손들은 빼고 있어요. 막 미국 주식 튄다 뭐 하고 있는데 큰 손들은 위기 경고하고 있죠. 월가의 전설적인 투자자 제레미 그랜송 뭐라 그래요? 닷컴 버블 같다 지금. 언제 예측했어요? 80년대 자산 버블, 2000년대 닷컴 버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예측한 사람. 지금 거품이 많이 꼈다고 하죠. 저도 계속 거품이 많이 꼈다고 그랬어요. 미국 증시, 미국 채권이냐. 어쨌든 미국 증시 아니면 채권으로 이동할 건데 증시보단 채권의 가능성이 높고, 미국 채권까지는 우리가 엄청 공부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또 일시적으로 손실이 크게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결국에는 미국으로 자금이 이동할 거니까 달러 사놔라. 이 이야기를 제가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지금 워렌 버핏은 현금 보유를 늘리고 있다. 뭐 팔고 있어요? 애플도 팔고 있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팔고 있다. 이미 대기업이든 외국 큰 손들이든 큰 게 터질 것을 다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하면 맨날 댓글 뭐라고 달리는지 알아요? 버핏 늙은이 이제 노망났다. 닷컴 먹을 때도 똑같은 소리 들었어요. 제갈량이 더 멍청해요? 아니면은 젊은 맹행이 더 멍청해요? 제갈량 저 인간 나이 먹고 노망났다 해가지고 막 덤볐다가 7번 지고 항복한 게 맹행 아니에요? 아마 지금 막 비투하면서 내가 옳다 버핏은 틀렸다라고 그냥 단순히 생각하는 사람들 제갈량이랑 맹행의 차이보다 더 클 거다. 이미 다른 큰 손이랑 똑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데 정부는 뭐라 그래요? 한은도 지금 역주행하고 있다, 수출 위험하다 이야기하고, 대기업들도 그렇게 대비하고 있고, 지금 IMF나 이런 데서 경고 들어오고 있는데 정부는 역대 최대 수출 짱짱맨. 이러니까 계속 대응이 늦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보시면은 정부는 역대 최대 실적, 한은은 수출 위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것은 집계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고, 정부는 실적 그 자체를 중시하고 한은은 수출이 실제로 경기에 미친 영향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실적 자체를 중시하면 문제가 될 게 뭘까요? 예를 들어서 짜장면 3,000원 할 때 내가 월 300 벌었는데 짜장면 10,000원 할 때 월 400 벌어요. 와, 실적이 그때보다 33%나 늘었다. 이게 맞아요? 아니면은 미친 영향까지 고려해가지고 60% 줄었다.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태도가 안이해지니까 여러 가지 보면 항상 한은이든 KDI든 대부분의 기관들이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정부는 항상 상저하고다, 좋아질 거다, 좋아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게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잘못 대응하고 있고, 오히려 더 정신 차리고 대응했으면 지금 같은 현상은 생기지 않겠죠. 제대로 대응하고 있으면 미쳤다고 부동산에 퍼붓고 있지 않겠죠. 그래서 거품을 더 늘리게 되면은 문제는 더 커집니다. 예전에 남자의 자격에서 이경규라는 개그맨이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산을 올라가는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짜증이 났어요. 왜? 다시 내려와야 되니까. 높이 올라가서 떨어지면은 2층에서 뛰어내리면은 정확한 착지가 가능하겠지만 20층에서 뛰어내리면은 몸성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봐라. 지금 경기 침체가 아니라 경제 위기라고 저는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게 지금 눈앞에 와있다. 대기업이 위험한데 대기업이 지금 감산하고 대기업이 감원하고 대기업이 대비하고 있는데 경제 위기는 아닙니다 라는 말에 지금이라도 자산 사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과연 당신을 위한 사람이냐, 아니면은 당신의 돈을 내 것이라 생각하고 위하는 사람이겠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